이건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바로 갭투자. 갭투자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값과 전세값의 차익이 작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예시를 들면 매매가 10억, 전세가 6억인 아파트가 있다면 4억만 준비한 다음 전세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 6억으로 남는 집값을 채우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구매한 집의 집값이 4억 올랐다면 수익률 100%가 되는 거다. 이건 불법도 아니고 인기도 많은 투자 방식이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큰돈을 쉽게 벌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 만약 세입자를 못 구하면 부족한 금액만큼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를 구해도 집을 팔기 전에 계약이 끝나서 기존 세입자가 나갈 때 새 세입자를 못 구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기만 해도 큰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쉽지만 위험한 투자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이 단어들은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다. 우선은 영끌.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으다를 줄인 신조어다. 무언가를 살 때 가진 모든 걸 끌어모아 살 때 주로 하는 말인데, 부동산에서는 가진 돈, 빌린 돈, 대출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살 때 자주 쓰이는 단어다. 이런 사람들을 영끌족이라고 많이 한다. 다음 단어는 땡품아. 무언가를 품은 아파트라는 뜻이다. 역세권처럼 단순히 가까이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 해당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에 주로 쓰인다. 초등학교가 있으면 초품아, 마트가 있으면 마품아, 공원이 있으면 공품아, 지하철역이 있으면 역품아 등등 되는 대로 사용되기도 한다. 마지막은 임장. 현장에 임한다는 뜻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발품을 판다 혹은 직접 방문한다 정도로 보면 된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데 굳이 입장해야 하냐는 의견이 보이지만, 부동산은 인터넷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임장을 하는 걸 매우 추천한다. 집을 구했다면 이건 꼭 가입하자. 바로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가입한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내가 임대사업자라면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고, 가입 안 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보증료는 일단 집주인이 전부 내고 보증료의 25%만큼 세입자의 임대료에 포함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잘 알고 있도록.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 가능한데 세입자가 원하는 걸로 가입 가능하고, 각각 가입 조건이라던가 보상이 다르니 잘 알아보고 가입하자. 부동산 거래할 때 불안하다면 이걸 넣자. 바로 특약. 특약은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당사자 간에 추가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계약서에 추가로 적는 것이다. 예시로 흔하게 작성하는 특약을 고르자면 반려동물 관련 특약 같은 게 있다. 이렇듯 특약이라는 건 크든 작든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만 된다면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데, 특약을 통해서 이중계약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약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보상받기 쉬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특약 부분을 잘 안 보고 계약했다가 불리한 내용의 특약이 있는 줄 모르고 거래하는 바람에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계약이 될 수도 있으니, 합의하지 않았지만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이 있다면 확실하게 따져봐야 한다. 대충 거래하다간 이 사기를 당한다. 바로 이중계약. 이중계약 혹은 중복계약 등으로 불리는 사기 수법인데, 이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중개인이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각각 다른 계약을 하는 경우, 집 하나로 여러 세입자와 거래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느 쪽이든 이걸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임죄와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일단 중개인이 사기를 치는 경우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연락해서 계약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집 하나로 여러 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돈을 들고 잠적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다. 그나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집 들어가기 전이라면 이전 세입자의 거래가 깔끔하게 끝났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고, 계약할 때 특약 같은 곳에 이중계약과 관련된 조항을 넣거나, 계약 후에는 주기적으로 집의 거래 상태를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게 좋고, 최대한 빠르게 신고를 해서 가해자를 잡아야 한다. 집주인이 아닌 경우가 있다. 바로 신탁사기. 신탁에 관한 건 이 영상을 참고하면 좋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등기부 등본에 신탁이 적혀 있으면 집주인이 집의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겼다는 거다. 이런 집에 들어갈 때는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으니 신탁사에게 동의를 받고 들어가야 하는데, 신탁사를 통하지 않고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고 도망치거나 실소유주인 신탁사에게 말하지 않았으니 불법 점유라면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잘 확인하고 신탁이라고 적혀 있으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의 종류와 적법한 임대 권한을 알아내서 안전하게 계약하자. 이것 때문에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봐야 한다. 바로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이 무엇인지 예시를 들자면 투룸 쓰리룸인 집을 원룸으로 개조한다던가, 복층인 집을 다가구로 개조하거나, 사무실 창고로 등록된 것을 주거용으로 개조하거나, 베란다를 불법 증축하거나, 고시원 모텔 같은 곳을 원룸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등 기존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개조하거나 허가 없이 기존의 공간을 늘리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 불법 건축물이 될 수 있다. 불법 건축물은 적발되는 순간부터 대거나 건물 철거가 진행될 수 있고, 그럼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 집을 계약하기 전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등본을 잘 확인해서 최대한 피해를 막아보자. 집 구할 때 이게 제일 걱정이다. 바로 전세 사기. 전세 사기라는 게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돈 들고 도망가면 그게 사기다. 사기라는 건 타인을 속여서 재물을 넘기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그게 집주인이든 대리인이든 중개인이든 상관없고, 전월세 보증금이든 월세처럼 매달 내는 돈이든 금액과 관계없이 그 돈을 가로채거나 안 돌려주거나 못 돌려주는 것, 고의성이 있든 없든 사실상 전부 사기라고 봐도 된다. 집 구할 때 집주인의 이것까지 알아봐야 한다. 바로 세금 체납.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국세청이 집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길 수 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권리가 높은 세금이 우선 변제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납 국세 열람 제도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하자. 만약 모르고 계약했더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을 수도 있다. 아무리 기본적인 단어라도 필요하다면 전부 알려줄 테니까 구독하고 필수 정보 알아가기 바란다. 더 많은 정보는 아름다운 내 집 갖기 유튜브나 114만 명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를 추천한다.